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심심한 사과 논란 사라질까요? 네. 예, 초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 수업 늘린다는 방침이 밝혀졌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어제 공개했는데요. 특히 국어 과목이 눈에 띕니다. 기초 문해력 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혔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 교과 시수가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2년 동안 총 34시간이 늘어납니다. 입학 초기부터 한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 최근에 심심한 사과를 그야말로 보링 사과로 오독하는 논란으로 문해력 문제가 제기된 바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국어 능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므로 기초 문해력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고요. 또 고등학교는 이 수포자, 제가 수포자였는데요. 영포자 학생들을 위한 보완책도 제시됐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통 수학과 공통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공통 수학과 공통 영어를 소화하기 힘든 학생들이 좀 부담이 덜한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기본 수학, 기본 영어는 공통 수학, 공통 영어에 비해서 학습량이 조금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통 영어는 새로운 어휘를 1,800개의 단어지만 기본 영어에선 1,600개의 단어인데 200개 줄어든 게 좀 이렇게 현실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 네. 수업을 늘린다고 문해력이 늘어날까 솔직히 약간 의문스러운 게 네. 이 문해력의 문제는 어떤 거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한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네. 크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한글의 영향으로 문맹률은 전 세계에서 탑 수준으로 낮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읽기는 근데 쉽죠. 글자 읽기 능력은 최고인데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요인 가운데 하나가 한자 때문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한자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래도 많이들 또 한자 학원도 다닙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또 이 코딩과 프로그래밍 같은 정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 그래서 벌써부터 이 유치원생들의 코딩 학원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고 하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 가져보시죠. 어쨌든 우리 모두의 교육이니까요. 두 번째 이슈가 뭐죠? 예, 끈질긴 과학수사 추적의 쾌거 소식입니다. 2001년 벌어진 대전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 21년 만에 결국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52세 이승만 그리고 51세 이정학을 검거했는데요. 신상 공개 반침에 따라 피의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네. 현금 수송 차량을 이 검은색 그랜저 이것도 뭐 훔친 차라고 하던데 이 차로 막아선 뒤 당시 45세의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인데요. 당시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 범행에 사용된 차량만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됐을 뿐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서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당시 범행 차량에서 수거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DNA를 16년 만에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유전자가 한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답변을 국가수로부터 받았고 이 게임장 출입자 총 15,000명과의 DNA를 대조를 일일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경찰은 피의자 이정학 검거에 성공을 했고 이 씨의 진술에 따라서 고교 동창인 그 공범 이승만도 검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학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승만의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CCTV가 지금처럼 많지 않고 또 복면을 쓰고 있어서 범인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DNA 분석 기술도 지금보다 뭐 엄청나게 이제 뛰어나진 거죠. 네네. 예, 무엇보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었는데요. 예, 대전경찰청 백기동 형사과장이 많이 늦었지만 이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해결해서 고인과 유족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결국은 네. 진실을 밝혀낸 거죠. 네. 네. 자, 마지막 이슈가 뭐죠? 예, 정보라 작가의 시간 강사 권익 투쟁기 소설 저주토끼가 왜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올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네. 이 정보라 작가가 자신의 모교이자 시간 강사로 근무 중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작가는 지난해까지 연세대 노어 노문학관에서
노어 노문학과에서 11년간 시간 강사로 근무를 했는데 학교가 퇴직 후 퇴직금과 연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 측으로부터 이 연락을 받긴 했대요. 이 IRP 통장이라고 퇴직연금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정 작가는 그 해당 사안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연락이었나 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일주에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갖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이고요. 정 작가는 하루에 한 학기에 평균 9시간 강의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뭐 표면적으로야 한 학기에는 49.5시간이지만 저도 시간 강사 해봤지만 이 강의 준비, 시험 출제, 레포트 채점 그리고 성적 입력 이런 노동까지 계산이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 작가는 자신의 소송이 이 정규직 강사로서 이 비정규직 강사들의 어떤 권익을 올리는 그런 노동운동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이 선례가 돼서 그동안 이 대학들이 시간 강사들 무상노동에 너무 기대고 있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주목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